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4장의 6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분자의 카이랄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카이랄성.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체화학에서 카이랄성, 카이랄이라고 하는 용어는 두 개의 대상을 지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자를 지칭할 수 있죠. 그거는 앞쪽에서 카이랄 원자가 무엇인지, 그 카이랄 원자의 경우에 이제 RS를 지정하는 것까지 해서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탄소 원자 이외에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고 있는 질소, 인, 황원자의 카이랄성까지 말씀드렸죠. 그거는 어떤 개념인 거야? 원자가 카이랄이냐, 카이랄이지 않느냐. 그 개념을 설명을 드렸던 거죠. 지금은 어떤 거냐면 원자가 아니라 분자의 카이랄성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원자의 카이랄성과 분자의 카이랄성은 관련이 있나요? 이게 되게 애매한 정답이 될 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없다고. 그러니까, 원자의 카이랄성과 분자의 카이랄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는 케이스가 나오냐면은, 카이랄 탄소가 하나가 존재해. 그러면 그 분자는 무조건 카이랄해요. 그거는 연관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카이랄 원자가 하나가 존재하면은 그 분자는 무조건 카이랄하다. 그건 연관성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카이랄 원자가 없어. 그럼 그 분자는 카이랄 성격을 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없죠. 카이랄 원자가 없으면 그 분자가 카이랄하지 않아야 돼. 맞잖아? 근데 카이랄한 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분자는 카이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연관성이 없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두 개 이상의 카이랄 원자를 가지고 있어. 두 개 이상의 카이랄 원자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 형태로 그려지는 화합물이 같아. 그러면 카이랄성 원자는 가지고 있지만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이 같아지면은 이성질체가 없는 거야. 같은 화합물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화합물은 카이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분자는. 그럼 그것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원자의 카이랄성과 분자의 카이랄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는 딱 하나, 카이랄 탄소 원자가 하나일 때만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자의 카이랄성이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여기 이제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분자의 카이랄성을 풀 때 전제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모든 유기화합물은 그 화합물과 그의 거울상 화합물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화합물, 우리가 이 화합물이 카이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어떤 구조가 제시가 되어 있는 화합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화합물은 그 화합물과 그의 거울상 화합물이 있습니다. 거울상 화합물이 있어요. 오케이? 자, 화합물의 카이랄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 화합물 있죠.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 화합물, 그게 겹쳐지냐 겹쳐지지 않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다야. 오케이? 카이랄 원자의 개수가 몇 개고 어쩌고저쩌고 다 상관없이 그 분자가 카이랄하냐 카이랄하지 않느냐는 딱 하나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 화합물이 겹쳐지느냐 겹쳐지지 않느냐, 겹쳐지느냐 겹쳐지지 않느냐, 그거를 가지고 그 분자의 카이랄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이의 거울상과 동일한가, 겹쳐지는가, 다른가, 겹쳐지지 않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카이랄 화합물은 뭐냐? 분자가 그 거울상과 겹쳐지지 않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손이잖아요. 거울상 관계에 있지. 거울에 비춰진 모습 그대로 그려지게 되니까 거울상 관계에 있어. 근데 저 두 개가 겹쳐져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겹쳐지지 않아요. 겹쳐진다는 게 슈퍼 임포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일억 관계에 있는 거, 거울상 관계에 있지만 그 거울상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 겹쳐지지 않을 때 이 화합물들은 뭐다? 카이랄 화합물이다. 오케이? 카이랄 화합물이다. 비카이랄 화합물은
원래 화합물과 그 외 거울상 화합물이 겹쳐질 때, 이때는 비카이라 화합물이 됩니다. 제가 카이라 화합물인 것과 비카이라 화합물을 구분을 하는데, 뭐 원자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말이 들어갔나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케이? 진짜 딱 하나의 개념인 거야. 딱 하나야. 그 화합물과 그 외 거울상 화합물이 겹쳐지느냐, 겹쳐지지 않느냐. 쉽죠? 쉬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 겹쳐지면은 비카이라 화합물인 거고, 겹쳐지지 않으면 카이라 화합물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화합물은 카이라인지 아닌지를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르겠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면 돼? 그거에 거울상을 그려. 거울상을 그려서 그 화합물이 겹쳐질 수 있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 제가 뒤쪽에서 어떤 뭐 개념들 다 설명을 할 거야. 다 필요 없어, 사실. 이 문제 풀 거면 그 화합물, 그 거울상 화합물 그리고 겹쳐지는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그것만 보면 돼. 일단은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겹쳐지는, 그러니까 약간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그거에 대한 성격들을 볼 건데, 사실 여기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은 유기화학적인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무기화학적인 내용들, 거기서 좀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걸 이제 유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편집을 해서 좀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분자 대칭성. 특정 분자에 존재하는 대칭과 그 대칭성에 따른 분자의 분류를 표현하는 거다. 다양한 화합물들의 화학적 특성을 분자 대칭성을 이용해서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자의 대칭성을 보는 거예요. 자, 대칭성을 영어로 시메트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대칭 요소가 있지. 그러니까 대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예요. 대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 특정 유기 분자를 이건 축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축, 점을 기준으로 회전하거나 반사시켜서 원래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여기서 기준이 됐던 축이나 점을 뭐라고 한다? 대칭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대칭 요소의 종류. 먼저 이제 축부터 볼게요. 축. axis of symmetry라고 부르거나, 그걸 rotation axis라고 부르는데, 축을 중심으로, 축을 중심으로, 저만큼 회전해서 원래 분자의 배열로 돌아올 때, 그 말은 이만큼 회전을 하면은 회전하기 전과 회전을 했던 그 구조가 어떤 구조라는 거지? 같은 구조라는 거죠. 되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축을 대칭축이라고 하고 CN으로 표기합니다. 자, 이거를 보통 C2 시메트리, C3 시메트리 이렇게 불러요. C4 시메트리 이렇게 불러요. 그럼 C2 시메트리는 N이 2잖아. 그럼 360도를 2로 나눈 거니까 180도. 즉, 그 분자를 180도만큼 회전하면은 회전하기 전과 회전을 한 구조가 똑같은 거야. 치환기가 똑같은 거야. C3는 120도만큼 회전했을 때, C4는 90도만큼 회전했을 때. 그럼 C1은 뭐지? 360도 회전했을 때 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뭐지? 대칭성이 없는 거지. 원래 360도로 돌리면 원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C1 시메트리 같은 경우는 360도로 회전했을 때 같은 구조다. 오케이? C1인 화합물을 비대칭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 구조 내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도 없기 때문에 360도로 회전해야만 자기랑 같은 거니까. 자, 이런 화합물이 카이라 화합물이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카이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카이라 화합물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거. 이거를 C2 180도만 회전을 시켜보세요. 180도 회전하면은 치환기가 같아지잖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C2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렇게 지금 이 평면 각도를 3개로 나눠가는 거니까 120도잖아요. 120도 회전하면은 같은 형태가 되는 거니까 C3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C2 180도니까 C3 120도니까 얘는 C4 90도니까 그렇죠? 이렇게만큼 다 회전시키는 거예요. 평면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대칭축이 있다라고 보고 이런 화합물들은 카이라 화합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에 따라서 축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게 벤젠골인데 이런 경우는 C2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이렇게 존재했다가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똑같은 화합물이 되고 얘도 이렇게 존재하는 걸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똑같은 화합물이 돼요. 이거는 180도만큼 회전했을 때 같은 거잖아. 근데 C6는 60도만큼 회전하면 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를 60도만큼 회전하면 같은 구조가 되거든.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때는 가장 적은 각도로 회전을 했을 때 값을 주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C6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되는 거죠. 회전하는 각도가 작은 게 주축이 된다. 오케이?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게 축에 의해서 이제 대칭성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에 의해서 대칭성을 보이는 게, 이게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쵸? 매조화합물을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이 요거예요. 대칭면. 그래서 어떤 면을 거울이라고 가정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이 원래 분자 배열과 같을 때 그 면을 대칭면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분자를 그었을 때 같은 위치에 같은 치환기가 공간상 같은 배양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면을 우리가 대칭면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대칭면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만약에 카이라탄소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은 무슨 화합물이 되는 거지? 매조화합물이 되는 거죠. 매조화합물의 컨셉을 설명할 때 이 대칭면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요. 입체화학적으로 매조화합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칭면이 존재하는 화합물은 비카이라성 화합물입니다. 비카이라성 화합물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육면체에 존재할 수 있는 대칭면을 다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유기화학적인 분자로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각도로 끊든지 간에 얘가 대칭성을 보이게 되면 그건 대칭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실제 유기화학 분자로 보면은 이렇게 얘는 이 축에 대해서 지금 앞쪽으로 CN기, 뒤쪽으로 OH기잖아요. 근데 이쪽 탄소 원자와 이 대칭면이 동일한 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동일한 면이 지나가는 탄소 원자, 동일한 면이 대칭면이죠. 대칭면이 지나가는 탄소 원자, 여기 탄소 원자잖아. 그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치환기들은 의미가 없다. 그냥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시한다. 여기 탄소 원자의 CN, OH 치환기는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이 대칭면이 지워버린 거야. 메틸기와 메틸기만 비교하면 되잖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대칭면이 되는 거고. 얘도 똑같아.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에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를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끄게 되면은 여기 탄소들의 성격 없고 없는 거야. 없는 탄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탄소가 없는데 거기에 치환기가 있겠어? 없겠지. 여기 탄소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 탄소들의 배양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여기 탄소 원자들의 배양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레인 오브 시메트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개념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점. 그러니까 이게 매조화합물과 관련된 게 앞쪽에 대칭면과 대칭점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반전, 인벌전 시켜서 원래 분자의 배열로 되돌아갈 때 그 점을 대칭점이라고 하고 보통 I로 표기를 합니다. 자, 이 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원자가 똑같은 거리만큼 정반대 방향에 위치해야 돼요. 정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게 공간상 배양이 반대가 돼야 돼요. 점을 기준으로는 반대, 면으로는 공간상 배양이 같은 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화합물은 뭐다? 매조화합물.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는 경우 매조화합물이라고 부르고 비카이라성 화합물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반대만큼, 반대거리만큼 이제 존재하면은 요거는 대칭점이 존재하는 화합물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면은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얘는 매조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앞쪽에서 나왔던 이제 화합물들의 얘기죠. 대칭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공간상 반대 배양을 가지게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점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정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좀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유기화학적으로 이렇게 개념이 깊이 있게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매조화합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칭면과 대칭점이 관여가 된다. 그 개념을 조금 알아두셔야 되세요. 자, 분자의 카이라성을 직접 결정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카이라 원자가 한 개야. 그럼 예외 없이 무조건 카이라 화합물이 됩니다. 오케이? 카이라 원자가 하나면 무조건 카이라 화합물이다. 이거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직접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카이라 원자와 카이라 분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이제 간혹 좀 문제를 풀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카이라 원자와 카이라 분자를 이제 연계시켜서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카이라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카이라 원자가 2개 이상이야. 그러면 보통 카이라 화합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카이라 원자가 2개 이상이면서 대칭면이나 내부 대칭면이나 내부 대칭점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그게 무슨 화합물이야? 매조화합물이잖아. 매조화합물은 뭐죠? 비카이라 화합물이야. 왜? 이게 카이라 원자가 존재해. 근데 카이라 원자 존재 유무 상관없이 일단 매조화합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 화합물 어떻게 되죠? 겹쳐져. 카이라 원자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 화합물과 그 거울상 화합물이 겹쳐진다고. 그러니까 겹쳐져. 동일한 화합물이야. 근데 그 분자 구조 내에 카이라 원자가 2개 이상이 존재해. 그러면 그때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 경우를 매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아시겠죠?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는 경우만 매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와 그게 거울상이 겹쳐져. 그럼 매조화합물이야? 아니야. 카이라 원자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카이라 원자가 없는 화합물, 거의 대부분 비카이라 화합물이야. 그런데 카이라 화합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이제 축에 대해서 카이라성을 가지느냐, 면에 대해서 카이라성을 가지느냐, 요런 게 좀 개념적으로 나오는데,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축 카이라성. 그리고 저기서도 화합물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제일 중요하게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전제 조건으로 원자의 카이라성과 분자의 카이라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없다.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직접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경우를 따지다 보니까 그 분자의 카이랄 원자가 하나가 존재해. 그러면 그 분자는 무조건 카이랄 화합물이 된다. 오케이? 카이랄 원자가 2개 이상이야. 그러면 카이랄 화합물이 될 가능성이 큰데, 경우에 따라서 내부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존재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카이랄 원자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해도 그때는 매조화합물이 되기 때문에 비카이랄 화합물이 된다. 매조화합물은 비카이랄 화합물이에요. 왜?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이 겹쳐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거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이 겹쳐지지 않으면 카이라 화합물이고, 겹쳐지면 비카이라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쪽에서. 그게 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카이라 원자가 없는데도 얘가 카이라 화합물이 되는 건 뭐야?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 화합물이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안 겹쳐진다.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과 그거의 거울상이 겹쳐지지 않는다. 원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 화합물과 그 화합물이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카이라 화합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액션 카이랄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화합물이 알렌이에요, 알렌. 요 나머지 화합물들도 나오는데 이것들은 거의 나오진 않고 알렌 화합물,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알렌은 1장에서도 나와요. 1장, 맹머리 교재 1장 연습 문제 같은 데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이런 화합물이죠. 탄소 이중결합이 연달아 오는 거. 보통 그래서 accumulate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accumulate 되어 있다고. 자, 이런 화합물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알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중화탄소 원자는 sp 혼성이고 2개의 말단 탄소는 sp2 혼성이다. 뭐 혼성화 따지는 거니까 문제성이 없으실 거고. 자, 이 액션 카이랄티를 가지고 있는 알렌 화합물은 카이라 화합물이 될 수도 있고요. 카이라 화합물이 아닌 화합물이 될 수도 있어요. 카이라 화합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말단에 존재하는 치환기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말단 탄소 원자의 치환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거죠. 치환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로 동일한 치환기가 존재할 때, 그때는 비카이랄 화합물이에요. 비카이랄 화합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치환기가 존재하는데 그 치환기가 서로 다른 경우, 그때는 카이랄한 알렌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알렌의 분자 배양, 이제 오비탈 배양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sp 탄소고 p 오비탈을 가지고 있죠. 이쪽의 탄소 원자와 하나의 p 오비탈을 이용해서, 각각 p 오비탈 하나씩 이용해서 파이 결합을 이렇게 형성했어. 맞죠? 지금 이 왼쪽 편 탄소 원자와 이쪽 탄소 원자의 파이 결합은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쪽 탄소 원자에서 또 하나의 파이 결합은 이 기존의 왼쪽편 탄소 원자와 만들고 있던 파이 결합과 동일한 배양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만들 수 없지. 왜? 피오비탈이 이렇게 하나가 존재하면 나머지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니까. 오케이?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또 이렇게 존재할 수 없잖아.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면 나머지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과 이쪽편 탄소 원자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게 파이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중심부의 탄소 원자가 sp인데 그 sp 혼성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두 개의 피오비탈의 배양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파이 결합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용해서 파이 결합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그 파이 결합의 오비탈 배양이 다른 거예요. 오비탈 배양이 다른 것까지는 오케이, 좋겠어.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냐면 말단의 치환기들의 공간상 배양이 달라져요. 자, 얘는 p 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으면서 파이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파이 결합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쪽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두 개의 치환기는 하나는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하나는 뒤로 들어갑니다. 앞뒤로 해요. 앞뒤로.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파이 결합이 존재할 때 하나는 칠판의 앞쪽으로 하나는 뒤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한쪽은. 그래서 쐐기와 대시로 그려지는 거예요. 앞쪽과 뒤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쐐기와 대시로. 얘는 칠판과 동일한 평면이 아니라 칠판에서 앞쪽으로 뒤쪽으로. 오케이? 이 결합의 의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얘는 실선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럼 얘는 의미가 뭐지?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그려져 있다는 거야. 왜? 파이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거니까, 이 배양과 다른 배양으로 존재해야 되니까, 파이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통 알렌의 문제를 풀 때 이 오비탈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말단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앞뒤로.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칠판과 동일한 평면으로.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려야겠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말단의 배양이 다르면서 얘가 겹쳐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자, 대표적인 비카이랄 알렌. 얘는 말단의 치환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로 같은 치환기가 존재할 때. 여기 다 수소잖아요. 그럼 한쪽 편이 이렇게 동일하게 존재하면은 얘를 회전시켰을 때 겹쳐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비카이랄 알렌이 되는 거예요. 메택이 똑같죠. 그럼 여기 고리 형태인데 이 고리 형태의 형태가 같은 거잖아. 그쵸? 성격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비카이랄 알렌이 되고 클로라이드로 같고 여기도 에틸기로 같고 양쪽 사이드에 존재하는 게 같거나 다르거나 그걸 비교할 필요는 없고요. 한쪽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치환기가 같은지 아닌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여기는 다 어느 한쪽 탄소든지 동일한 치환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카이랄 알렌 화합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말단 탄소 원자에 각각 서로 다른 치환기가 존재하는 화합물은 카이라 화합물이 됩니다. 이거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죠. 카이라 탄소가 없어. 얘 당연히 카이라 탄소가 없잖아. 보세요. 다 sp2, sp 혼성이기 때문에 카이라 탄소는 기본적으로 sp3 혼성이 돼야 되잖아. 카이라 탄소가 없다고. 여기 골격 안에서 카이라 탄소는 없다고. 그런데 카이라 화합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이 화합물과 이거의 거울상을 그려놓고 겹치려고 하면 절대 겹쳐지지 않아요. 왜? 치환기의 배양이 다 실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실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겹쳐져야 돼. 근데 실선이 아니잖아. 하나는 칠판과 동일한 평면에, 하나는 칠판과 앞뒤로. 그러니까 겹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다르죠? 다 치환기가 다 달라요. 각 한쪽 편 탄소 원자에 붙어있는 두 개의 치환기를 비교하면 돼요. 달라요. 그래서 이 화합물들은 대표적인 카이라란 알렌 화합물들입니다. 문제로 꽤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렌 화합물도 R과 S라고 하는 절대 배양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기본 수준에서 알아두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카이라 탄소는 아니지만 저 RS라고 하는 배양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화합물도 카이라라고 이 화합물도 카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의 카이랄성으로 인해서 RS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분자의 카이랄성으로 인해서 RS라고 하는 게 정해진 거죠. 어쨌든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알렌이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크게 복잡한 건 없는데 얘는
이제 회전의 자유도와 좀 관련된 거예요. 바이페닐, 벤, 앞뒤. 이것들은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화물이 그려졌고, 이거에 거울성 화물이 그려졌거든? 거울성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겹치려고 해봐. 그러면 이 화물을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 되겠지? 이 화물을 그대로 뒤집어 엎으면 이 말단은 같아질 거야. 평면이니까. 그쵸?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같아질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쪽이거든. 자, 얘가 지금 하나는 평면이 이렇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이게 평면에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평면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존재하는 거야. 앞뒤로. 얘는 앞으로 튀어나온 거라 얘는 뒤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겹치기 위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잖아요. 그러면 앞쪽으로 들어가 있던 거는 뒤로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 있던 건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 치환기의 위치가 달라지거든, 지금. 자, 이거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해보면 CO2 H기가 어디로 들어오죠? 앞으로 나와. 아니지, 죄송해요. 이렇게 엎으면, 이게 뒤집어 엎으면 이제 뒤로 들어가 있던 거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죠. 앞으로. 근데 여기는 뒤로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위치가 다르잖아. 그런데 회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겹쳐질 수 있거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동일한 평면이 안 돼. 왜? 이게 너무 가깝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같은 평면에 놓이게 되면 에너지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했던 게 이렇게 평면이 되는 순간 다시 이렇게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겹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특징. 자, 언뜻 보기에는 평면형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두 고리 간 입체 스트레인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두 형태 간 회전을 통한 변환이 어려워. 회전이 안 돼. 여기가 시그마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이 안 돼. 이것들이 너무 가깝게 존재하면서 부딪힘이 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회전의 장애로 인해서 거울상, 원래 화물과 그 외 거울상 화물이 겹쳐지지 않는 화물, 아트롭 아이소머 이렇게, 용어는 정확히는 좀 모르겠어요. 아트롭 아이소머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하는데, 에이트롭 아이소머 이렇게. 그래서 이걸 회전장애 이성질체라고 부릅니다. 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거죠. 얘도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엄청 또 크거든.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그래서 얘도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율은 회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평면으로 존재하는 순간 에너지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다시 튕겨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개념 기억해 두시고 스파이럴 고리와 화물인데 이것도 겹쳐지지 않습니다. 겹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스파이럴 고리와 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혹 문제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냥 이 분자가 카이랄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대로 풀면 돼요. 원래 화합물이잖아. 이걸 거울상에 그렸어요. 겹칠 수 있는지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걸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되겠지? 이렇게 180도만큼 뒤집어 엎으면 요게 이쪽 변기가 겹쳐지게 될 거예요. 얘가 뒤집어 엎어지면은 이제 앞뒤로 들어가는 게 바뀌긴 할 텐데, 치환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겹쳐집니다. 그래서 원래 화합물과 그 외 거울성 화합물이 겹쳐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카이랄 원자 없거든, 얘도. 그래서 얘도 비카이랄, 스파일. 얘는 비카이랄. 겹쳐지니까 비카이랄 화합물인 거고,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이거랑 똑같은 배양을 가지게 되거든. 그래서 얘도 겹쳐집니다. 얘는 다르죠. 자, 왜 그런지를 보면은, 자, 얘가 지금 칠판과 동일한 평면이니까 이걸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 이렇게 엎으면 얘는 겹쳐져요. 얘는 겹쳐져.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얘가 어디로 가?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앞으로 나와. 이쪽 편이 겹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물과 이거의 거울성 화물을 그린 건데 이렇게 봅시다. 얘는 이게 더 낫겠다.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이렇게 뒤집어 엎으세요. 오케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이렇게 뒤집어 엎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뒤집어 엎어지면서 얘가 똑같은 구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엎었으니까 지금 이 골격에 대해서 뒤로 들어간 쪽에 존재했었던 이중결합이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가 된다고.
여기 존재하는 거라고.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겹쳐지지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카이랄 스파이럴 화합물이 되고, 얘도 똑같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특징 기억해 주시고, 헬리센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있는데, 얘는 벤제골에 이렇게 연달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이게 같은 레벨에서 원래 회전이 될 텐데, 평면이니까, 벤제골에는 sp2 탄소들만 되어 있으니까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부딪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올라가는 거야. 회전이 돼서. 이렇게 회전해서 올라가요. 근데 회전되는 방향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될 수도 있겠지. 그 두 가지 형태가 거울선 관계에 있는 거고 얘는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회전이 됐던 거를 만약에 밑으로 내리려면 이 회전되는 게 다시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헬리센이라는 화합물이고 이것도 액션 카이라이트를 가진 화합물이다. 지금 제가 여기 몇 가지 화합물, 알렘부터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 따져보세요. 카이라 원자 없습니다. 카이라 원자가 없지만 그 화합물과 그의 거울성 화합물이 겹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존재하는 화합물들이 카이라 화합물이 됐던 거죠. 그리고 비카이라 화합물도 중간에 존재했었지만 카이라 화합물들은 그 화합물과 그의 거울성 화합물이 겹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자, 좀 확인해 주시고 자, 플라이나 카이라이트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뭐 강의에 넣어놓긴 했는데 실제 이거는 뭐 기본 수준에서 당연히 다른 내용은 아니고 고급 유기화 거기서도 이 내용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화합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얘는 겹쳐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혹 나오는데 트랜스 사이클로 옥테는 이렇게 평면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는 겹쳐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A카이라, B카이라인데 실제 존재하는 형태 평면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휘어진 그러니까 그 꼬여있는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 존재하는데 이거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물론 치환기가 뭐 다른 형태들이 올 수 있지만 같은 성격의 치환기를 보통 제공을 해주고요. 제일 많은 게 이제 메틸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14, 13, 12 다이메틸 사이클로 헥세인의 분자 성격을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간혹 문제로 나옵니다. 좀 볼게요. 자, 우선 이렇게 나오면 봐야 될 게 뭐냐면 원자의 카이라성, 카이라 원자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카이라 원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화합물들의 카이라성을 봐야 되고요. 원자의 카이라성 보고 분자의 카이라성 보고 그 다음에 각 분자들의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 D 중에 여기서 카이라 원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있나요? A, B, C, D 중에? 카이라 탄소가 있느냐? 없어요. A, B, C, D 모두 다 카이라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A, B, C, D는 카이라 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A, B, C, D 중에 카이랄 분자가 있습니까? 카이라 분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얘가 얘가 왜 비카이라 분자일까? 여기서 간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매조화합물이니까 내부 대칭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매조화합물이니까 비카이라 화합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전제 조건이 틀린 거지. 왜? 매조화합물은 2개 이상의 카이라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 간의 관계에서 비교하는 거야. 카이라 원자 자체가 없어. 카이라 원자 자체가 없고 이 화합물과 이거의 거울성 형태들은 다 겹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비카이라 화합물인 거야. 아시겠죠? 그 점 좀 정리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 A에서 D는 모두 다 비카이라 화합물이다. 맞고, A에서 D에는 카이라 탄소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A와 D는 모두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는 화합물이다. 맞잖아. 그쵸? 그 점 확인해 주시고, A와 동일한 화합물이 뭐예요? D지? A와 D는 동일한 화합물이고, B와 C는 어떤 화합물? 동일한 화합물. 회전시키면
A는 D와 동일하게 만들 거면은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고, C는 이렇게 회전시키면 돼요. 이걸 끌고 내려오고 얘를 올리면 똑같은 화물이 되죠. 그래서 A, D는 동일한 거, B와 C는 동일한 거. 만약에 A, B는 무슨 관계지? A, B는 무슨 관계? A, B는 무슨 관계일까? 카이라 원자가 없어. 카이라 원자가 없으니까 뭐 거울상 이성질체도 아닐 거고, 그쵸?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 그럼 A와 B는 이성질체는 이성질체지. 겹쳐지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화물이 아니니까.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가 아니니까 거울상 이성질체는 무조건 카이라 탄소가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돼요. 카이라 원자가 없으니까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볼 수 없어. A와 B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야. 그러면 어떤 요인으로 인한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일까? A와 B는. A와 C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기하 이성질체야. 시스트랜스 이성질체예요. 치환기가 시스이냐 트랜스이냐 그 관계에 있는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A, B, A, C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다. 근데 기하 이성질체 관계이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와 B, A와 C, B와 D, B와 C와 D는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이다. A, D와 B, C는 동일한 화합물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정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 3번 위치에 있는 거를 볼까요? 자, A 카이라 화합물인가요? B 카이라 화합물입니다. B와 C는 카이라 화합물인가요? 카이라 화합물입니다. D는 카이라 화합물인가요? D는 B 카이라 화합물입니다. 그럼 A와 D는 B 카이라 화합물이에요. 근데 A와 D는 카이라 탄소 원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B 카이라 화합물인 건가요? 아니죠. A와 B. 여기서 A, B, C, D는 모두 다 뭘 가지고 있냐면 다 카이라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A가 비카이라인 이유는 뭐예요?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는 매조합물이니까. 2개 이상의 카이라 탄소를 가지고 있는데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는 매조합물이니까. 그쵸? 왜? 이 화합물의 거울상이 뭐야? 얘야. 이것과 이게 겹쳐지거든. 그러니까 A와 D는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는 매조합물. 그래서 비카이라 화합물. 단 분자 내에 카이라 탄소는 존재한다. B와 C는 무슨 관계죠?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는 화합물이고 B와 C는 각각 카이라 화합물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A와 D는 비카이라, B와 C는 카이라 화합물이다. A, D 모두 2개씩의 카이라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다. A와 D는 내부 대칭면이 존재한다. 카이라 탄소가 2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대칭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A와 D는 무슨 화합물이다? 매조화합물이다. 오케이? A와 D는 동일하다. 맞잖아요. A의 거울상이 D인데 같은 화합물이니까 겹쳐지니까. B와 C는 거울상 이성질 관계는 화합물이다. 자, 그리고 A와 B, A와 C, B와 D, C와 D는 부분입체 이성질 관계는 화합물이다. 왜? 얘는 각각의 탄소 원자들의 다 RS를 따질 수 있어요. 그럼 RS가 부분적으로 다른 거야. A와 B는 이쪽만 다르죠. A와 C는 왼쪽 편의 탄소만 다르지. 그러니까 2개의 RS, 그러니까 2개의 절대 배양 중에 부분적으로 하나씩만 다르기 때문에 부분입체 이성질 관계는 화합물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거는 1, 4번의 부분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거랑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앞쪽에 1, 4 다이메틸 사이클로 헥센에서의 부분입체 이성질체는 시스트랜스라고 부르는 기하 이성질체 관계였는데 비해서 얘는 카이라 탄소가 2개 이상이 존재하고 그 중에 부분적으로 카이라 탄소 원자의 절대 배양이 다른 부분입체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그 점 기억해 두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1, 2 볼까요? 1, 2. A, B, C, D 다 뭐예요? 얘는 1, 3이랑 사실 거의 다 같아요. A, B, C, D 다 2개 이상의 2개씩의 카이라 탄소들을 가지고 있고요. A와 D는 같은 화합물이고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A와 D는 매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A, D는 같은 화합물이죠. B와 C는 뭐죠? 카이라 화합물이고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1, 3은 1, 2는 1, 3과 거의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AD는 비카이라, B와 C는 카이라 화합물. AD 모두 2개씩의 카이라 탄소 원자를 포함하고 있고요. AD는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죠. 그래서 매조 화합물. AD 동일하고 BC 거울상 이성질체. 여기도 부분입체 이성질체. 여기도 RS가 부분적으로 다른 거. 그러니까 2개의 카이라 탄소 원자의 절대 배양 중에 부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부분입체 이성질체가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내용까지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진짜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개념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 중 카이라 화합물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칙은 뭐죠? 화합물의 카이랄성은 그 화합물과 그거의 거울상 형태의 화합물이 겹쳐지느냐 겹쳐지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카이라탄소 원자와 관련해서 이제 푸는 편이긴 하죠. 카이라탄소 원자가 하나가 존재한다. 무조건 그거는 카이라 화합물이고요. 두 개가 존재하면은 카이라 화합물의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내부 대칭면이나 대칭점이 존재하는 매조 화합물은 비카이라 화합물이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는 포인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이제 고려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카이라탄소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부분을 보시면 메틸기 두 개가 동일하잖아요. 여기는 카이라탄소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탄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로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A는 카이라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카이라탄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카이라 화합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건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대표적인 알렌타입 같은 경우. 그래서 A번은 카이라탄소가 없기 때문에 뭐다? 얘는 비카이라입니다. 즉, 이 화합물과 이거의 거울상 화합물은 겹쳐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B번은 지금 카이라탄소가 존재하는지를 봤을 때 카이랄 원자가 존재하죠. 여기가 카이랄 원자예요. CO2H기, 여기도 서로 치약이 4개가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탄소가 카이라탄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카이라탄소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비화합물은 무조건 뭐다? 카이랄 화합물이 됩니다. B는 카이랄 화합물이고요. 자, C번은 지금 카이랄 원자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카이랄 원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sp3탄소가 여기 3개인데, 수소 동일하고 여기는 수소 3개가 동일하니까 C화물은 카이라 원자가 없어요. 근데 알렌타입이나 이런 특정한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C화물도 비카이라 화합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D번은 지금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메틸기, 수소는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한테 다시 올 때, 이렇게 돌아와서 자기 자신한테 다시 돌아올 때 서로 다른 성격의 치원기가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D 화합물은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D 화합물은 지금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메틸기, 여기 브로마이드, 그쵸? 여기 메틸기, 여기 수소. 이거의 거울상을 그대로 그려보면은 얘는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 메틸기, 여기 브로마이드. 자, 이쪽에 메틸기, 여기 수소.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거 그대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겹쳐집니다. 요거 그대로 회전시키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회전시켜서 여기 탄소가 일로 오게끔 이제 뒤집는 게 아니라 그대로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이쪽이 이쪽으로 왔을 때 메틸기 동일하고 수소 동일하고 여기도 겹쳐지게 됩니다. 즉 D 화합물은 카이라 원자가 존재하지 않는 무슨 화합물이다? 비카이라 화합물이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화합물은 지금 카이라탄소 원자가 존재하죠. 2개의 카이라탄소 원자가 존재하는 화합물이고 얘는 내부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카이라 화합물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